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안서 만드는 거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영업하면서 어떤 형태로 제안서 만드는지 이게 어떤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참조하시고 제가 CEO들 만나면서 제안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고민하는 내용 이런 거 같이 한번 공유 좀 해볼게요. 제목은 거창하게 성과를 만드는 제안서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제안서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도 순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포인트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컨설턴트 위주이냐 CEO 위주이냐. 대부분 CEO 위주라고 컨설턴트가 곡해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표적으로 뭐 크레탑 자료를 봤는데 가지급금이라든가 명의신탁이라든가 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어떤 그 고객사 혹은 뭐 기업을 이제 골라내서 이제 추려서 거기에 맞게 우리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CEO에게 일종의 강요하는, 이게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컨설팅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한스 어드바이저는 이제 컨셉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CEO에 없는 니즈를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혹은 뭐랄까 좀 겁을 준다고나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하는 뭐 이런, 이게 뭐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의 니즈가 아닌 컨설턴트의 컨설팅 재료를 마치 CEO의 니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결코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서를 만들 때 중요한 순위를 일단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정해보시면 자, 사장님의 니즈가 뭐냐, CEO의 니즈와 여러분들이 크레탑 등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핵심 컨설팅 부분이 무엇이냐, 또 제안서를 만드는다는 건 CEO 1차 미팅 이후에 2차 제안서를 만드는 거니까 2차 미팅을 위한 제안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때 1차 미팅에서 CEO와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판단할 때 CEO의 미팅, 크레탑 자료 등등을 가지고 판단할 때 기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컨설팅은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이 기업에 적용이 되면 기업이 더 나아지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중요도 순위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꼭 메모해 두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순서는 이래. 플로어는 제안서 만드는 플로어를, 물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1차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1차 검토. 그리고 이제 니즈를 체크하는 거예요. 1차 검토 이후에 니즈를 체크하고 자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어떤 그 제안서에 어떠한 곳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다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꼬박꼬박 모아두시길 바래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뻑이지만 제안서를 만드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의 제안서가 제 폴더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폴더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A라는 기업을 컨설팅했던 경험치가 B라는 기업의 컨설팅 경험치와 상당히 흡사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A 기업에 사용했던 제안서를 B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적용성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좀 빨리 만드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안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언제나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세법은 항상 바뀌고 또 내 기억을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료 조사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제안서 틀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제안서 틀이 나오면 다시 한번 2차 검토를 하고 핵심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안서를 만드는 하나의 플로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한 항목 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1차 검토는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일단 CEO 1차 미팅이죠. CEO 1차 미팅에서의 정보를 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팩트 파인딩. CEO 1차 미팅은 정보의 취득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여기 밑에 나온 사전 취득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전 취득 정보도 제안서에 활용이 되지만 사전 취득 정보를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클래스유에 CEO 성공하는 CEO 컨설팅 미팅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EO 1차 미팅을 할 때 사전의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런 강의, 제가 강의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대표님과의 팩트 파인딩 시 그 사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취득된 정보는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고 이러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특히 이제 법인 컨설팅 하신 지 지금 내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CEO 미팅 내용을 녹음하실 걸 권해드려요. 녹음하시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녹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보 취득의 단계다. 우리가 사전 정보는 뭐 법인 등기부등본, 뭐 크레탑, 뭐 기업 홈페이지 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쨌든 컨설팅을 가다 보면 그 기업에 다양한 컨셉 컨설팅 소재들이 있죠.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이동, 뭐 가업 승계, 뭐 등등등.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컨셉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한 CEO의 니즈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상중하로 나눠보시고 옆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니즈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즈의 오염도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오염 소재가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컨설팅 소재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거. 표현이 좀 오염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정관이죠. 너무 많은 컨설턴트들이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오염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CEO 니즈와 기업의 핵심 컨설팅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CEO 니즈를 여러분들 CEO 니즈를 상, 중, 하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하게 가지급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가지급금이 예를 들면 한 10억 있다.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다. CEO의 니즈가 상중하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상으로 막 만들어가. 글쎄 효과적일까?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상중하와 같이 이 니즈의 강도와 같이 이 오염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염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다. 대표님이 이건 난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니즈의 강도가 매우 높은 거죠. 상. 뭐 이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거의 하겠죠. 어이씨 고민되네 이런다면 중이겠죠. 이런 그 니즈의 상중하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안서에 반영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염도 당연히 수없이 많은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수없이 많은 컨설턴트들한테 받은 어떤 컨설팅의 그 어떤 오염도, 피로 누적도 이런 거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가지급금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1차 미팅에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냥 가지급금이 있으시네요 정도예요. 있으시네요 하고 기본적인 노멀한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신뢰가 획득이 되면서 CEO가 가지급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제가 막 직접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노멀한 그런 일반적인 컨설팅 범위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물론
가지급금이 컨설팅 목표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오밀조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밀조밀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대표님이 야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 대표님 그 이제 저도 대표가 됐습니다. 한 대표께서 한스 어드바이저께서 컨설팅 하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니 제가 가지급금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이제 니즈의 강도가 이 대표님 마음속에 있었던 니즈의 강도가 이제 수면으로 쭉 올라오는 거죠. 쭉 올라오다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이 대표님의 그 니즈의 강도를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많은 컨설턴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표정 자체가 시큰둥하다 그러면 오염도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오염도. 그 다음에 핵심 컨설팅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런 건데 그 기업에 꼭 필요한 것들 이거는 인사 노무일 수도 있고 회계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꼭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핵심 컨설팅 강조점을 최대 효과를 발휘해라. 그 기업에 예를 들면 경정청구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정청구라는 것이 이 기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제안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CEO를 만났을 때 아, 이 기업엔 이게 꼭 필요해. 있죠. 통상적인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자, 하얀색으로 통상적인 지원 부분부터 해당 기업의 취약 부분과 CEO의 도입이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자, 아직도 노무 컨설팅을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안 한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안 한다. 그런데 대표님이 이게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대표님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 하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CEO의 도입 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CEO의 도입 이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게 하는 거죠. 왜?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입 이지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의지가 강하도록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안서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심 컨설팅과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턴트의 강조점에 따라 CEO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강조하는데 CEO의 피로도가 보여. 이러면 당장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제안서에 막 근로계약서만 써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제안서에. 그 다음에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각 기업마다 다르니까 뭐 B2B 네트워킹, 기업대 여러분들도 뭐 많은 거래처를 갖고 계실 테니까 기업 대 기업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고 뭐 기업의 어떤 인증 이건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릴까요? 제가 이제 저희 거래처 중에 요즘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컨설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미 대기업에선 난리 났고 ESG 들어보셨죠? ESG. 근데 이 ESG가 대기업의 벤더들, 1차, 2차 벤더들한테도 이미 해라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ESG 컨설팅을 어떤 지표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ESG 컨설팅이 아주 매우 발전된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뭐로 하라고 그러냐면 기업 인증이 있으면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ISO 환경, 뭐 사회 기업, 뭐 거버넌스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 지배 구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ISO 뭐 14001, 이 소사이어티 이거는 ISO 27001인가 그래요. 제 거래처가 이건 어려운 인증입니다. 정보 보안 인증 뭐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들 거래처에서 만약에 ISO 27001번인가 그래요. 제가 요 내용은 문의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요 부분은 좀 어려운 인증이더라고요. 매우 전문적인 인증. 이거를 따면 이제 S에 해당이 되고, G는 뭐 ISO 뭐 45001, 뭐 꼭 이것만 아니겠지만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하면 ESG에 이제 ESG 경영에 해당된다.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얘기해주고 그거를 제안서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뭐 조달 업무, 마케팅,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1차 미팅은 1차 검토는 대표님과 1차 미팅에서 취득된 정보, 어떤 니즈의 강도, 니즈의 오염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컨설턴트의 컨설팅 어떤 반영 그 기업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제안서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보시고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니즈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핵심 니즈는 당연히 CEO 니즈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얘가 이제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죠. 엄청나게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 제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 자체가 이미 근로계약서 안 쓴 걸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대표님들이 이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 니즈예요. 그럼 이 핵심 니즈는 제안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반영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이 핵심 니즈에서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건 오염도야, 오염도. 강도보다 오염도가 중요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 하면 이 오염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은 대표님들, 즉 이걸 표현을 오염도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대표님들한테 가지급금 컨설팅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상당 수준의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제안서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고 중요 니즈, 뭐 노무, 회계, 세무 등 이건 이제 컨설턴트의 중요도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는 회계적인 문제가 있다. 뭐 세무 리스크가 있다. 노무 리스크가 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컨설팅 제안서를 통해서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진부성. 남들이 해주는 컨설팅을 똑같이 해줘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니즈를 체크하실 때는 자, 여기서 니즈 체크라는 건 1차 미팅을 해서 1차 검토가 되고 나온 니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제안서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는가. 이 중요 니즈는 진부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부하게 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진부하게. 진부하게 하지 마라. 진부하다 오염도 거의 비슷한. 그 다음 기타 니즈 인증 마케팅 1차 미팅 결과에서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님들이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혹은 컨설턴트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님 도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컨설팅의 주도권을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즈를 체크하는 것도 각 항목별로 여러분들의 니즈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 이건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뭐 중요 니즈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 진부하지 않아야 된다. 오염도가 심각하면 오염도를 심각하지 않게 어떻게 제안을 해서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컨설팅을 받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기타 니즈는 1차 미팅에서 CEO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도출된 부분. 그 다음에 컨설턴트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대표님이 그거 우리 기업에 한번 도입해 볼 테니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니즈 체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제안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자료 조사를 해야지.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자료의 범위.
범위를 선정을 하세요.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고,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자, 디테일하게 조사했어요. 막 10개, 20개의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10개, 20개의 자료가 나왔으면 이거를 이 제안서에는 어떤 것까지 적용해서 집어넣을 것이냐. 첨부든 아니면 첨부든 아니면 뭐 핵심적인 내용이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고수에게 좀 뭐랄까 그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피드백을 꼭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컨설팅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 뒤에도 나오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든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서치하는 거지, 그렇죠? 인터넷, 도서, 그러면 제안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제안서 내용 중에 이제 적정 수준도 검토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한테, 우리 팀장님들한테 책 많이 읽으시라고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컨설팅 하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서점을 안 간다는 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서점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뭐 MBA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MBA를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인터넷 온라인 MBA지만 이제 수료를 했어요. 우수한 성적 수료를 했고 그럼 이제 MBA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 더 뭐 하고 있냐면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몇 권 사놨는데 왜 부동산 공부를 하려 하냐? 대표님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컨설팅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능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자, 서치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야죠.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여기에 뭐 빠지기도 했어요. 제가 세 글자 맞추느라고 썼는데 뭐 편리사, 감정평가사 등등 또 꼭 뭐 사자만 자 여러분 또 여러분들 의사는 좀 제 생각에는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알아두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업 승계할 때 여러분들 창업자의 헬스케어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한 분 알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왜 필요한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법적으로 뭐 근로기준법, 세법, 민법, 상증법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뭐 대표적인 거 여기 또 민법만 있네.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 빠졌네. 여기 상법, 상법, 기준법, 세법, 민법. 그래서 물론 변호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치면은 법령 다 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서치를 하다 보면 어떤 법조항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법들에 대한 어떤 판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적절하게 제안서에 활용할 것이냐 요게 이제 자료조사 그래서 범위를 정하고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고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된 것을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2차 검토를 해야 되나? 2차 검토는 이제 CEO 미팅의 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차 미팅 전 단계인 거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2차 미팅, 뭐 거의 클로징 전 단계가 제안서죠. 그렇죠?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2차 미팅을 가니까. 2차 검토는 거의 이제 핵심 제안서를 만드는 완성된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완성된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리플렉션 해야죠.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대표님한테 취득한 정보를 제안서에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할 것이냐. 내가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싶다. 가지급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란 가지급금에 대해서 발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발생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 반영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느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자료는 잘 되어 있느냐 효과적인 제안서가 되어 있느냐 뭐 한 100장 200장 만들면 안 되잖아요. 효과적이고 대표님이 확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법적 리스크가 없느냐 그 다음에 대표님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돼야 되죠. 가장 좋은 제안서는 한 장짜리라고 하잖아요. 한 장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항상 컨설팅은 CEO의 언어로 해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CEO의 언어. CEO의 언어는 어렵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EO의 언어는 어렵지 않다. CEO의 언어로. 그래서 효과적인 제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법적 리스크가 없냐? 쉬운 정보 전달이 가능하냐? 클로징 가격이 적정하냐? 컨설팅 가격이 계약은 언제 할 거냐? 컨설팅 플로우를 제공해라. 자, 이거를 스텝 1, 2, 3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CEO의 핵심 니즈가 잘 반영됐냐 그리고 반드시 오염도와 강도를 고려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염도와 강도를 고려해라. 제안서에 리스크가 없느냐 그 다음에 CEO에게 정보 전달을 쉽게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컨설팅 가격 적정하냐 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컨설팅이 너무 비싸 안 하겠죠. 우리가 경영 전략에서 가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가 우위 전략.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컨설팅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차별화 전략. 그런데 컨설팅에서 원가 우위 전략 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하는데 뭐 사장님이 만만해서 300만 원짜리 하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직한 영업이 아닌 거죠. 대표님, 그게 어떤 확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 컨설팅을 하는 데는 저한테 2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100만 원 아니면 안 할게 할 때는 리젝트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또 내가 끌려간다. 이것도 잘못된 컨설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이 하나가 아까워서 그 컨설팅 그 계약 하나가 아까워서 내가 발을 넣었을 때 그 뒤에 발생될 수 있는 나비 효과는 또 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적정 수준의 컨설팅 어떤 프라이스를 지켜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중에 저는 이래요. 용역 서비스업이잖아. 우리는 용역 서비스업은 차별화 전략이 살 길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컨설턴트와 다른 무엇인가를 하여튼 뭐 지식이 방대하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쉽게 한다든가 어떤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유화감 또 3,000% 빠졌는데 컨설팅 가격이 적정하냐. 그 다음 계약 시점도 어쨌든 우리 영업 마감해야 되잖아. 그렇죠? 마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역량이에요.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을 잘 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후 관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후 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후 관리하면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고객 입장의 사후 관리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컨설턴트 입장의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막걸리 하는. 고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프터 서비스, AS인데 컨설턴트 입장에서 사후 관리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능력 밖의 컨설팅을 할 수도 없으면서 한다고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이라 대표님들한테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어쩌면 많은 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마치 어떤 컨설팅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내 역량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그 역량의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익스퍼트와 같이 일하는 방법을 차튼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후 관리에 누수가 생기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 입장의 사후 관리와 컨설턴트 입장의 사후 관리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입장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컨설턴트 입장의 사후 관리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뭐 핵심 제안은 이제 앞에 내용들을 쫙 해보면 이제 핵심 제안서가 하나 나오겠죠, 여러분들. 제안서는 가능하면 저는 보통 뭐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뭐 근데 설명하는 건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 20페이지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표님한테 이거 읽어보십시오라고 드리고 설명할 때는 정말 한 서너 페이지 정도 가지고 거의 얘기가 확정이 됩니다. 물론 20페이지 중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스킵하진 않아요. 한 번씩 읽어드리고 뭐 이런 내용도 제안서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 진행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그걸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컨설팅 플로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올 초에 컨설팅 플로우 이런 양식을 아마 10분 컨설팅인가에 올려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제안에는 정말 중요한 게 컨설팅 수수료 확정, 계약 시점의 확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신다는 것에는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 그 기업의 지속 성장, 고잉 컨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확신된 액션, 실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EO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CEO가 가장 신뢰하는 건 뭘까? 제가 보기엔 컨설턴트의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올 거야, 나한테. 그리고 컨설팅을 잘해줄 거야.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CEO가 신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컨설턴트의 뭐 첫인상, 역량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하시겠죠,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제안서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 제안이에요. 결국은 키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컨설팅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액션, 즉 여러분들이 수행 가능한 범위 내의 컨설팅 플로우와 그것을 확실하게 업무를 마무리 지어주는 실무 능력을 가지고 제안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 성과를 내는 제안서가 반드시 나옵니다. 성과를 내는 제안서 반드시 나와요. 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죄송스럽지만 매월 계약을 해요. 적지 않은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매월 계약을 하는데 뭐 저는 어디서 업체가 하늘에서 툭툭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마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더 만나거나 우리가 매월 만나는 고객의 수는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퍼포먼스를 내는 분들은 무언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밖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제가 영업하면서 지금 제가 안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 자, 복사, 모방, 그 이후에 창조. 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카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정말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피, 모방, 재창조. 이런 부분들로 말이 삼천포로 빠지시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엑설런트한 성과 내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클래스 U 하고 하면서 요즘 유튜브를 조금 이제 기간을 이렇게 넓혀서 뭐 예전에는 매주 올렸는데 올리는 이유는 뭐 꼭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게을러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핵심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정보 전달이 돼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뭐 어떤 파급 효과를 내면 좋지. 내면 좋은데,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제, 이번에 제 그 클래스 유료 강의에 그래도 다 진짜 오신 분들이 제 그 유튜브 찐 구독자라고 하나요? 우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고, 저는 이제 저한테 어떤 돈을 주신 만큼 반드시 또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보답을 해드릴 거고. 그게 이제 하나가 유튜브일 것이고, 저희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클래스유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줌 무료 강의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정이 필요하잖아요. 오고 가는 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안서 만드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연습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만들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10분 컨설팅 영업 공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드리고요. 다음 참고로 좀 홍보 좀 할게요. 여러분들 홍보 좀 할게요. 클래스유 CEO 성공하는 CEO 컨설팅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그 상단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클래스유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상단 타고 들어오시면 3개월 아마 89,000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8월 초쯤에는 쉬운 회계 컨설팅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쉽게 바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회계 컨설팅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